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테크닉 29화 성범죄 공소시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들께서는 피해는 별도로 없으신가요? 예, 저희는 괜찮은데 포항이 걱정이죠. 네, 빨리 복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공소시효와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정지혜 변호사님께서 사연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이는 현재 59세의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아동이니까 약 40여 년 전에 당시에 유행 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학습을 하고 있고 하숙집 오빠에게 성적으로 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제서야 그때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알게 됐고 당시 자신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지도 몰랐고 또 하숙집 오빠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면은 큰 문제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가만히 참고 시간이 흘렀는데 한참 지난 시기에서야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을 두드려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런 성적 학대를 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희에게 물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겪는 분들이 대부분 고소를 하는 거에 주저함을 많이 느끼세요. 나이가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이 대리님 어떠세요?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미사용 같은 경우에 너무 안타깝기도 한데 일단은 성범죄든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쌍방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쌍방 입장을 들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형사사건에 공소시효라는 게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공소시효라고 한 번쯤 다 들어보실 법한데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 사실이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또 법에서 보호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무리 그 범죄가 중대하더라도 20년 이상 이렇게 10년 이상 그 기간 동안 공소제기 안 되면은 그 기간 동안 그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렀고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적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은 검사는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혹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그리고 가장 경미하게는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나 구류, 과료, 몰수 등의 경미한 범죄는 1년 정도까지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각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판결 확정이 없이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2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민변호사님 이 사안에서는 공소시효가 있나? 네, 이번 사안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지난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관련된 범죄들을 보면 일반 강간하고 강제추행은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은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것도 역시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나이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현재 55세이므로 적어도 한 30년, 40년 전에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해서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간에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다라는 말들이 상당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성범죄를 당했는데
현재 이제 법 제도가 변경이 되었으니까 다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2013년 6월 달에 성범죄에 관련된 공소시효가 개정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 그리고 강간, 살인이 발생한 경우의 공소시효를 폐지를 했고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경과 규정을 두기는 했어요. 근데 2013년 6월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만 이걸 적용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 사안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가 되겠죠. 우리가 형사상 뭔가 이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상 처벌 여부랑 별개로 민사상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두 가지를 검토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민사상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 경우에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민사상 청구에도 소멸시효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이 민사상 청구권도 소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어떤 구제나 형사상 구제 두 가지 다 불가능하게 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언제 고소를 제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좀 최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간이 경과하면 아무래도 증거관계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억도 많이 쇠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혼자서 대응하시는 게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처럼 전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